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사전 종목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전 종목 이거 정말 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할 오늘 말이 참 많을 것 같죠? 또 한 번 또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3627님의 LNF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LNF입니다. 일단은 네. 매수하신 가격은 24만 1,000원이고요. 네네.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LNF 오늘은 25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많이 내려왔어요. 9%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LNF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이 좀 철렁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괜찮았어요. 그쵸. 24만 1,000원에 딱 조정이 끝날 때쯤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반등이 나올 기가 때 막히네요. 잘 잡으셔서 지금 네. 수익을 잘 보고 계셨는데 이제 오늘의 급락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청자님께서는 아직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셔서요. 네. 전고점 돌파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전고점이면 34만 9천 원, 이제 35만 원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순시한슬이 조금 나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LNF와 관련해서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뭐 언젠가는 돌파. 언젠가는 돌파한다. 언젠가는 돌파. 희망적인 키워드. 근데 언젠가는 좀 약간 희망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네, 김영일 전문가는요? 오늘 시장은 돌고 돌고라고 돌고 표현했습니다. 뭔가 오늘 이게 인생의 무슨 조언 같은 그런 멘트들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자, 먼저 방존민 소장님. 언젠가는 돌파다. 이게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긴 기다림의 시작일지 어떻게 긴 보세요? 기다림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확인을 해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리포트가 났는데 사실 그때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좀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일부는 좀 어느 정도 소폭 하락폭은 나왔지만은 그렇게 그 리포트를 가지고 큰 영향은 없었었던 것 같아요. 흐름을 봤을 때. 타이밍상.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골드만삭스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12개월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22만 원이요? 많이 네네. 낮췄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상 그러면은 벌써 이제 장 초반부터 폭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흐름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세운 의견이 양극재는 이제 품질이 거의 비슷하고 또한 이제 10년간 공급이 과잉이 예상이 되면서 네. 중국산 양극재를 배제해도 미국에서 공급 부족이 없을 것으로는 점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네. 지금 현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과도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던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느 정도의 대부분은 이런 리포트를 낼 것으로 좀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금 중국 배터리 기업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할 수 있게 좀 나왔다라는 그거죠. 이슈가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악재 이슈는 맞기는 한데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금일 요인은 갑자기 이제 동일 산업 등의 5개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거에 따른 좀 영향력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시장은 돌고 돌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제대로 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 맞아요. 어느 쪽으로 맞아, 돌고 맞아. 있는 걸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한 거의 2주 정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장비는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온 부분은 일단은 순환이 조금 이제 도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지금 이제 테슬라가 거의 한 12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13거래일 정도. 13,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에코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 나왔었고 2차전지 장비 쪽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마구마구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장비 쪽도 어느 정도 돌아줬고 대형주도 이제 어느 정도 돌아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에코프로가 이제 2번 연속 고점 찍고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해줄 때 그때 증권사 리포트들 보게 되면 다 이제 또 이제 매도 의견이 나왔었어요. 너무 높으니까. 네, 너무 네. 높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상승이 적은 폭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약 한 60만 원 아래 구간에서 50만 원 후반대에서 자리 잡다가 다시 또 거의 한 80만 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2차전지 쪽은 굉장히 이제 수급을 좀 잘 받아주는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급을 잘 받아준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일제히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지금 현재 뭐 오늘 첫 번째 악재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SG 증권발 사태 네. 이 비슷한 이제 이 하한가 종목들이 여러 개가 나왔다라는 거. 똑같지는 않은데 뭔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또 나온 매도 물량 보면 그 증권사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 대만 증시가 유독 약했거든요. 네. 미증시 다 괜찮았고 아시아 증시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시랑 대만 증시만 약했습니다. 기술주가 약한 건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 이번에 상승이 나온 쪽을 보게 되면 IT보다는 산업재 쪽, 소비재 쪽 이쪽에 상승이 조금 쏠려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CPI가 괜찮게 나왔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산업재나 소비재 쪽에 수급이 몰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IT 쪽이나 2차전지, 4차 산업 쪽에 올해 상승이 몰려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수급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두 번째 원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이 중국의 고션이라는 이제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요 기업이 이제 양극재, 응급재 공장에 이제 건립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했다. 뭐 이러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악재가 이제 2차전지 쪽에 유독 강하게 겹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종목들을 이제 또 저희가 히든카드 뽑아야 되니까 네. 찾아야 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싹 둘러봤더니 수급이 결론적으로 오후장에 살아 있었던 종목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쪽. 아, 맞아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시장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다라는 느낌이 오늘 완전히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네. FOMC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텐데 FOMC 결과가 이번에는 무언가 금리 동결을 하기는 할 건데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할 거다. 희한한 또 단어가 나와요. 네, 매파적인 금리 동결.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2차전지 쪽이 지금 또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네,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LNF가 지금 공매도가 나올 만한 또 이제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쌓여 있고 공매도도 오늘 상당히 많이 물량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추세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지지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잘 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 하락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지금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2차 전지에는 지금 확실하게 좀 과열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들이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오늘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언젠가는 돌파할 것이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잖아요. 그럼 LNF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왜냐하면 맞춰라 이거죠 지금. 그런가?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추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한 해를 거의
엄청난 큰 스타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리스크가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또 다시 재차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전망 산업이기도 하고 계속 좀 개발되면서 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웬만하면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이제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 시기를 맞출 정도면은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금 제일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지금 그 동일 산업 등의 이제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제가 보기엔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리스크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기서 뭐 손절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물론 손절보다 지금 매도를 해도 괜찮아요.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재차 또 그 구간에서 지지되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다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 거래일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대부분 이제 반대 매매들 이런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잘 유지만 해준다 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발에 관련된 안 좋은 리스크에 대한 이슈는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막 다 이제 팔고 사고 이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은 그럼 어디까지 좀 제안해 줄까요? 사실 이게 만약에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그 LG 화학 아직도 기억나요. 네, 네. 그러니까 비중이 80%. 맞아요.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정도 비중이었으면 저는 지금 비중을 많이 축소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10%니까. 10%니까 일단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더 챙겨보자. 예. 물론 이제 리스크가 너무 많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이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빠르게만 좀 지나가 준다면 그러니까 반대 매매 이슈까지 좀 빠르게만 진행해 준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급하시다 하면은 그 내일 이제 뭐 매도를 하셔도 좋지만 일단 상황들을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에서는 제가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좀 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일단 최악의 상황일 때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21만 7천 원 이하 때. 최악일 때. 네, 최악일 때는 21만 7천 원대는 그때는 아래쪽에 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뭐 전고점까지 보지 마시고요. 30만 원까지 차분하게 올라가느냐. 만약에 이게 뭐 갭 상승을 띄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올라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은 언젠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한 건 앞서서도 소시에테 제네랄 그게 뭐 다시 한번 나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LNF도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랬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용잔고 높은 쪽과 관련된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이제 2차 전지 얘기만 하면 댓글이 많이 달려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투심이나 혹은 이제 워낙에 이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공매도 비율이 10% 이하로 내려갔던 때가 최근 2개월 동안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공매도를 계속해서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지금 현재 다 이제 주가가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물량을 계속 걸어놨는데 네. 여태까지 너무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세력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굉장히 여태까지는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수익으로 돌아서려나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 사실 2차 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시장은 돌고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그러니까 약간의 이 먹이를 노리는 표범 같은 자세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좀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네. 먹이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분명하게 크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악재가 하나 출현을 한 거죠.
거죠. 미국의 이제 이 중국 기업 승인. 악재가 하나 출현했고 시장의 악재도 어찌됐든 SG증권 비슷한 사태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악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최근의 상승분은 어느 정도는 챙기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신용 비율이 워낙에 높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챙기고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도 매도입니까 그럼? 매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제와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점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 구간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한 32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 지지라인을 다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물 구간을 못 뚫어주고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결국엔 다시 주목받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오늘 악재를 반영하고 추세를 다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1선을 지켜주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121선 가격대가 약 한 24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면은 매수가보다 살짝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번 수익권에서 챙겨놓고 향후에 재매수하는 전략.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를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지지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고를 팠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지지받고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미리 접근하지 말고 수급을 확인하고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올라올 때에는 수급으로 또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한 차례 정도 매도하고 이제 한 챙겨놓고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니까 챙겨놓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하고 변종민 소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좀 달라요. 한 분은 보유, 한 분은 매도가 되겠는데 우선 언젠가는 돌파한다는 관점에서 반종민 소장께서는 목표가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7천 원 이쪽 제시를 좀 해줬습니다. 여기 게임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시장은 돌고입니다. 결국에는 잘 갈 건데 이렇게 약간의 부침이 있다 정도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매도 의견을 주시면서 우선 수익 챙기고요. 목표가 27만 5천 원, 손절가 24만 4천 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